안녕하세요. 아는 채널의 사유캘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을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입문하시고 나서 펜글씨를 써봐야 되겠다 하시면 제일 먼저 아마 구매하시는 것이 지그의 펜일 거예요. 지그의 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납작한 닙인 이 캘리그라피 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그의 캘리그라피 펜은 앞과 뒤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펜을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부분과 그리고 얇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펜의 두께는 여기 써 있는 거는 3.5, 하나는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입하셔서 써보실 때에는 아마 이 펜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영문에 좀 특화되어 있는 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글을 쓰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령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닙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닙의 모양이 한쪽이 좀 깎아져 있죠. 사선의 모양으로 깎아져 있는 그런 펜도 있습니다. 이런 펜 같은 경우가 더 쓰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납작 닙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패드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직접 쓰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종이의 단면에 이 펜의 닙의 납작한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붙여서 쓰실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글씨가 아주 두꺼운 액 아니면 아주 얇은 액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이건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펜을 종이에 완전히 붙이지 않고 한 요 정도 떼어놓고 요 앞부분만 사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얇은 액은 이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 두꺼운 액은 이 펜을 내려서 약간 요 반 정도 되는 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두꺼운 액을 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사실은 이 두꺼운 액이 전부 나와버리면 저는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좀 이렇게 중간 액과 그리고 얇은 액들 이런 거를 좀 자유자재로 쓰고 싶었고요. 이 지그펜의 모양 자체가 이런 네모난 모양의 닙이기 때문에 직선 정도밖에는 잘 안 나옵니다. 꽉 붙여서 쓰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공간을 좀 떼줘서 어느 정도 필압을 좀 주면서 눌러서 쓰면 좀 두껍게 또 펜을 들어서 쓰면 얇게 이런 필압을 가지고 저는 활용해서 쓰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액들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얼마든지 필압을 통해서 획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펜에 입문하실 때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직접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듀얼펜의 얇은 부분부터 연습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분들이 쓰시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펜에 대한 적응을 얇은 거를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두꺼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문제는 이 펜을 어떻게 놓고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펜이 납작하니까 사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두꺼운 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펜을 옆으로 하면 이런 색이 나오겠죠? 근데 이 펜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45도 각도로 하면 조금씩 얇아집니다. 조금씩 이렇게 얇아지는데요. 이 모서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얇은 획을 쓸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 넓은 펜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쓰시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밖에 두껍고 얇은 획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펜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뻗치질 않고 오히려 안쪽 방향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잡고 45도로 기울인 다음에 펜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쓰다 보면 이 펜의 바깥쪽 부분이 종이에 닿고 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펜 쪽은 공중에 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반 정도만 종이에 대고 나머지 반 정도는 종이에서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바깥쪽으로 해서 하지 않고 안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반 정도를 떼고 사용합니다. 4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게 더 편했습니다. 이게 바깥쪽으로 해서 하면 약간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지는 그거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펜 같은 경우엔 두께 조절을 그렇게 합니다. 이 두꺼운 립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얇은 쪽은 어떻게 나오느냐? 얇은 쪽 같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사실 얇은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껍고 얇은 획이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은 쪽으로 이 펜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우시고 나서요. 그런 다음에 두꺼운 쪽을 해보시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한 문장 정도 한번 얇은 쪽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글씨잖아요. 글씨를 쓰실 때에는 둥근 획을 쓰셔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글씨도 표현해 보실 수 있겠고, 또 살짝 기울인 45도 정도의 획에 맞추셔서 그대로 직선을 쓰시면 됩니다. 그 대신 직선을 쓰실 때는요, 약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직선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향이, 이 세로의 방향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맞춰주셔야 글씨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펜의 끝쪽을 사용하면 더 얇은 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펜을 들어서 끝부분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그펜 같은 경우에는 이 닙의 굵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닙의 굵기를 좀 활용하셔서 캘리그라피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붓펜하고 똑같습니다. 붓펜을 가지고 쓰는 것과 이 지그펜을 갖고 쓰는 것은 재료만 달라진 거지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둥글둥글한 획을 쓰고 싶으면 이 펜을 둥글둥글하게 획을 운용하시면 되겠고, 직선을 운용하고 싶으면 직선대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아마 직선이 더 편하시겠지요. 직선부터 해서 곡선, 그리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나오는 획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장 가지고 해보죠. 자, 두꺼운 부분의 획을 종이에 댈 때 저는 안쪽으로 당겨서 제 쪽으로 오는 펜 쪽을 들고 이 앞쪽을 눌러서 쓸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직선부터 한번 해볼게요. 펜을 들면 얇은 획이 나오고 펜을 눕히면 두꺼운 획이 나오겠죠.
그것만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 쉬운 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방향을 잘 맞춰서 같은 각도로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곡선을 써보죠. 펜의 각도라든지 운영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당겨서 이 펜의 안쪽 부분은 좀 덜 쓰고요. 이 바깥쪽 부분을 한 반 정도만 이 노트에 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립의 모양대로 쭉쭉 그냥 내려 쓰시면 되겠는데요. 둥근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을 둥근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굴려서 써주십니다. 이렇게 굴려서 써주면 둥글둥글한 그런 획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쓰는 건데요.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이 필압이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운영 능력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써보실 때에는 이렇게 직선과 곡선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필압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유로운 획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각제에 해당하겠고 요거는 둥근 또각제에 해당하겠죠. 결국은 글씨의 느낌이나 모양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도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체를 배우시면서도 이렇게 도구들을 여러 가지 써보시면서 재미를 찾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붓은 나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펜글씨도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글씨를 한번 더 써볼게요. 필압을 줬다 뺐다 하면서 연결해서 한번 써보고요. 이을도 한번 이런 식으로 흘려서 한번 써보죠.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펜에 대한 운영 능력을 좀 기르셔야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데요. 이 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편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펜을 잡는 그런 모양이라든지 힘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쓰는 방식은 저는 한 반 정도만 걸쳐서 쓰고 그리고 저는 제 쪽으로 좀 당겨서 붓을 운용해야지 좀 편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이 펜 자체가 한글에는 별로 그렇게 뭐 잘 써지는 그런 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적응하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요. 항상 제가 이제 글씨를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직선부터 시작하셔서 곡선 그리고 자유로운 필압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아마 배우실 수 있으세요. 직선이 안 되면은 곡선도 어렵고 곡선이 안 되면 자유로운 것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모양이라든지 이런 글자 모양도 좀 다양하게 자신의 필체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는 이 네모난 립을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한번 해봤고요. 처음에는 이 펜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요겁니다. 요것도 지그에서 나온 캘리그라피 펜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선으로 깎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깎인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게 여러분들한테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것도 역시 45도로 약간 꺾어서 쓰시는 게 더 아마 쉬우실 것 같아요.
펜을 들어서 끝 부분을 사용하면 이렇게 얇은 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펜을 눌러서 쓰면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조절을 하셔서 눌렀다 뺐다를 조절을 하시면서 글씨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펜도 저는 약간 끝을 들고 한 앞쪽을 조금 많이 이렇게 대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꺼운 액을 쓸 때만 꾹 전체적으로 다 눌러서 이렇게 씁니다. 결국은 어떤 펜을 쓰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필압이 되셔야지만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실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둥근 것도 있고 뭐 네모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어떻게 이 펜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펜을 가지고 이 필압을 통해서 획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본인들한테 맞는 필기 습관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씁니다 라는 정도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뭐 어려운 것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관련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펜 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